세월이 흘러갔다. 로더와 나는 계속 만났지만 만남은 점점 뜸해졌고 대체로 불만족스러워졌다. 나는 로더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딴 생각을 하는 걸 느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되뇌었다. 로더는 내게서 복종을 혹은 구원을 원했던 거라고. 하지만 그 둘 중 어느 것도 나는 줄 수가 없으니 거기까지 생각한 나는 마음속으로 어깨를 으쓱하고는 우리가 여전히 함께 있는 동안 걷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는 동안 나 자신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럼에도 그와 만나기로 약속할 때면 언제나 기대감이 따라붙었다. 작업을 해보려는 내 삶 속에서 계속되어 온 몸부림은 그러는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또 계속되었다. 로더와 나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해결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어쨌든 나는 구름이 거쳐 내가 리뷰 한 편을 써내거나 에세이 한 편을 끝내거나 책 한 권을 써내려갈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절뚝절뚝 나아갔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로더가 여성과 권위의 속편을 쓰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연히 어느 누구도 그가 그 책을 써낼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두 번째 책은 우리 모두가 여행 목표로 삼은 성배와 같았다. 로더가 책을 쓰면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늘 나오는 후렴구가 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통찰력 있는 명석함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것이다. 세월이 더 흘러갔다. 로더는 인도로 여행을 갔다가 새 남편을 얻어 돌아왔다. 로더는 이제 58살이고 그와 결혼한 남자는 40살이었다. 그 남자는 인도의 어느 언덕 꼭대기 마을에 살던 자동차 정비공이었다. 갈색 피부와 맑은 두 눈을 지닌 잘생긴 남자로 시크교도 터번을 쓰고 단조로운 억양의 영어를 했으며 영리해 보였지만 그는 뉴욕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신을 발견할 때면 절망적이라고 할 만큼 혼란에 빠졌다. 그의 얼굴을 보면 하늘이 어디로 가버린 건지 세상을 이루고 있던 산맥과 계곡이 어떻게 다 사라질 수 있는지 그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로더가 자신에게 마법을 건 거라고 생각했다. 그를 찾아온 사람에게 씩 웃고는 저는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해요 하고 선언하곤 했다. 셀림이 저는 그 사람을 열렬히 사랑해요 하고 말할 때마다 나는 조만간 로더가 살해된 채 발견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로더는 그저 웃음을 터뜨리고는 만족스러운 듯 기지개를 켤 뿐이었다. 나는 나이 60이 되어 셀림에게 빠진 지 2년째 접어든 로더를 아침에 슬리핑 포치에 엉망이 된 침대에서 몸 위에 올라앉은 고양이들을 둔 채로 깨어나 벗은 몸을 반쯤 드러내고 있는 로더를 매끄러워지고 아름다운 성적인 쾌락으로 완전히 채워진 로더의 얼굴을 여전히 그려볼 수 있었다. 로더는 콜레트에서 나온 피조물 같았다. 그 결혼은 4년 동안 유지되었다. 셀림이 로더와 함께 지내던 두 번째 여름에 로더는 별장으로 와서 열흘간 함께 지내자고 나를 초대했다. 첫 번째 토요일, 로더의 학생이었던 안드레아가 주말 동안 지내러 도착했다. 안드레아는 빛나는 두 눈과 끊임없이 뒤로 넘겨 버릇하는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지닌 자그만 체구의 여자로 도시의 대학에 재직 중인 심리학자였다. 안드레아가 자기 혼자 힘으로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내가 유일하게 알았던 그의 모습은 새로 시작한 그러나 그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망치고 있던
열병 같은 사랑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었다. 로더는 안드레아를 엄청나게 좋아했다. 안드레아는 로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로더가 꼬박 2시간을 들여 준비한 늦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안드레아는 자정이 된 시각에 별장의 큼직한 거실 안을 서성거리며 우리에게 제이슨이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사귄 지 3개월째였는데 제이슨은 벌써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 전 주말에 그들은 함께 캠핑을 갔었다. 제이슨은 황야에서의 삶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고 안드레아는 야외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제이슨이 그날 밤을 위해 텐트 자리를 준비하는 동안 안드레아는 나무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그에게 뉴욕 리뷰의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고 했다. 나는 여기서 웃음을 터뜨렸다. 안드레아가 나를 보았다. 뭐 잘못된 거라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계속해요. 안드레아는 자신이 읽고 있던 기사에 마음이 들떴다. 이것 좀 들어봐. 그는 그것이 동료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제이슨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이슨은 안드레아가 문장을 읽어주는 도중에 몸을 돌렸다. 안드레아가 화를 내자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무슨 차이가 있어? 넌 그저 네가 공연을 선보이는 동안 거기 있어주는 누군가를 원할 뿐이잖아. 아이고 저런. 내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안드레아가 연극적으로 눈썹을 둥글게 찌푸리며 내게 몸을 기대왔다. 그리고 전 그 사람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그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그 사람 말이 옳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는 섬세한 손가락들로 머리카락을 얼굴에서 떼어냈다. 전엔 이렇지 않았거든요. 안드레아가 신음소리를 냈다. 이렇지 않았다고요? 내가 물었다. 네. 처음에는 그 사람 제가 가진 책들을 읽었고 자기가 읽는 걸 좋아했어요. 똑똑한 사람이고 예리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안드레아가 다시 신음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넌 부드러운 부분, 약한 부분들을 온통 찾아내서는 마치 재앙처럼 비난하는 말을 퍼붓잖아. 넌 지금껏 나를 물어뜯고 또 물어뜯었어. 그 사람 절 사랑했었는데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나는 마룻바닥을 빤히 쳐다보았다. 안드레아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로더는 셀림이 저녁 먹은 접시들을 설거지하고 있는 주방 쪽을 내다보았다. 셀림이 그릇을 치우는 데는 몇 시간이나 걸렸는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찻주전자도 바구니도 에그타이머도 늘어나서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주방이 훨씬 더 어수선해졌다. 로더가 자신이 계속 늘려온 시각적 요란함 속으로 전보다 느리게 빠져드는 걸 지켜보고 있노라면 넋이 나가버릴 정도였다. 이제 셀림은 싱크대 앞에 서서 빈자리라고는 없는 조리대 위에서 설거지가 끝난 냄비나 접시를 내려놓으려고 필사적인 고개 중이었다. 어쩔 수 없이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난 남자들의 에너지가 마음에 안 들어. 로더가 주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말투로 말했다. 너무 세고 과격하고 직접적이잖아. 몸짓하며 움직임하며 그 모든 레퍼토리가 말이야. 너무 뻔해. 여자들이랑 있을 때와는 달라. 뉘앙스도 없고 변화도 없다니까. 매력적이지가 못해. 그리고 가끔씩은 숨이 막히지. 마치 완성할 수 없는 어떤 생각에 도달한 것처럼 로더는 갑작스레 말을 멈췄다. 그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약간 떨어져 보이지 않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더니 앉아있던 의자에서 자세를 바로 하고는 고개를 흔들고 헝클어진 머리칼 속에 손을 집어넣어 빗더니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가 안드레아에게 말했다.
남자들이 메인 요리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양념뿐이지. 조언하자면 가능한 빨리 그 단계에 도달하길 바래. 인생은 그때가 돼야 해볼 만해지거든. 그건 사실이 아니지. 사실일 리가 없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로더는 안드레아에게 자기가 남자들을 그다지 혹은 아예 의미 없게 여긴다는 인상을 주고 싶은 모양이었는데 난 그렇게 바보는 아니었다. 그런데 로더에게 남자들은 정말로 어떤 의미였던가. 사랑이 메인 요리였다고 말할 때 로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남자들을 갈망했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고, 사랑이 양념이라고 말할 때는 사실 자기에게는 필요 없는 남자로 하여금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든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로더의 해묵은 분노와 여전히 얽혀 있었다. 하지만 로더가 이토록 단순하기 짝이 없는 성적인 권력 쟁취 단계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는 것이 그 분노 때문일까? 그가 인도에서 셀림을 데려온 것이 이런 분노, 저 남자가 굴욕을 당하든지 내가 당하든지 하는 식의 분노 때문이었나? 그런 극단적인 행동 뒤에 숨은 동기가 그거였다고.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